일간의 힘이 튼튼해야 하고 강해야 합니다. 남자가 여성보다 상위에 있는 그런 시대에는 약한 게 좋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자기 자신의 재물 그릇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재물 그릇이 크다라는 것은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 그릇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내가 어렵게 살 수도 있고요. 재물 그릇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인생을 풍요롭게, 재물을 풍요롭게 활용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재물 크기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 그릇이 크려면 일단 이 사주의 주인공인 나, 즉 이 일간의 힘이 튼튼해야 하고 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재물 그릇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일간이라는 것이 강하려면 어떠한 사주 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 일간이란 사주 구성 내에서 내 자리, 즉 주인공인 나의 자리를 의미하고 사주의 모든 것은 이 일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이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을 도와주고 생해주는 이 인성이라는 것이 보통 어머니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간이 내가 생해주고 도와주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즉 자식 성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식신과 상관이고, 이 일간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일간인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보호해 주려는 것이 관성. 이 관성은 남녀 공히 직장에도 해당이 되고 여성의 경우는 남자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간인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은 그냥 아주 쉽게 일반적으로 그냥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남자에게는 아내에 해당되는, 여자에 해당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간과 경쟁을 하거나 협조를 하는 성분을 우리가 비경과 겁재, 즉 비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일간의 입장에서 보면 형제 자매 같은 거죠. 즉 이렇듯이 재물 그릇의 크기를 알아보려면 이 일간이 튼튼하고 강한지 약한지 여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크기는 이와 같이 주위의 어떤 환경에 있는 그런 성분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에서 일간의 강약을 결정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이 내 입장과 뜻이 반영된 이 월지라는 자리입니다. 이 년, 월, 일, 시 중에서 이 월의 지지를, 그러니까 이 사주의 환경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입니다. 이 월지에 이 일간인 나를 도와주는 인성 같은 성분이 있거나 아니면 나와 힘을 함께 할 수 있는 비견이나 겁재 같은 성분이 있을 때 일간인 내가 튼튼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일간인 나의 바로 밑에 있는 일지에 이와 같은 성분이 또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더더욱 일간인 나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이 더욱 튼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간이 튼튼한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간이란 그 사주 팔자 내에서 이 주인공에 해당하는, 나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일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것을 활동하기 위한 체력이 뒷받침되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일간이란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일간은 일단 튼튼하고 신강하고 볼 일입니다. 이 예전에는 여자들의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신강하고 튼튼한 것을 좋지 않게 여기던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 남존여비, 그러니까 남자가 여성보다 상위에 있는 그런 시대에는 여자들의 일간이 신강하고 튼튼하다는 것은 남성들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서 팔자가 드세고 남자나 남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사주가 일간이 튼튼한 것보단 약한 게 좋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남성들에게 밀리지 않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더 활발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일간이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일단 일간, 즉 나 자신이 튼튼하고 볼 일입니다. 자,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지나 일지가 뭐 인성이나 비겁 같은 걸로 튼튼하게 받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조건이 바로 이 재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 일간도 튼튼해야겠지만 일간 못지않게 튼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재성이라는 겁니다. 이 재성이 튼튼해지는 조건이라는 것은 이 재성도 어떤 극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아야 되지만 이 재성을 뒷받침해주는 이 식신이나 상관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식신이나 상관이 식상생재되어주면 재성이 비로소 튼튼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식신이나 상관, 즉 식상이 형이나 충을 맞거나 극을 당한다면 이 재성이 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생각하기로 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체적인 큰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별 지장은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그러면서 자기 재물의 크기를 정할 때 그 순차적으로 한번 순서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일간, 나 자신에 해당하는 일간이 신앙하고 튼튼해야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내 사주 내에 재성이 있고 그 재성을 뒷받침해주는 식신이나 상관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재성이 튼튼해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재물그릇의 크기를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간도 튼튼하고 재성도 튼튼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2가지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어준다면 내 재물그릇의 크기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일간은 튼튼한데 이 재성이 약한 경우입니다. 이 재성이란 것이 주위 성분으로부터 극을 받거나 식신이나 상관이 없어서 생을 받지 못할 때 이러한 경우 일간인 내가 그 재물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은 있는데 그 재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전문용어로 신왕제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일간인 나는 약한데 재성이 힘이 센 경우입니다. 이 재성이라는 것은 일간인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성분인데 이 재성이 일간보다 세다는 것은 이 재물보다 내 힘이 약한 거니까 재물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재물을 가져올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운에서 내 일간을 튼튼하게 받쳐주거나 할 수 있는 인성이나 비거분이 온다면 그럴 때는 일간인 나의 힘이 강해지니까 조금은 그 재물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신약재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에는 일반적으로 재물그릇이 가장 작다고 보는 경우인데 일간도 약하고 재성도 약한 경우입니다. 그러니 어떤 재물을 취하기 어렵겠죠. 재물도 없고 일간인 나도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신약재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간과 재성의 이 관계가 내 재물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일간은 튼튼한데 이 재성이 약한 경우거나 아니면 재성도 일간도 약한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주 원국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물의 크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결코 그 재물을 갖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요소라는 것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말씀드린 내용을 볼 때 자신의 재물그릇이 작다고 한 사람들은 뭐 한숨 쉬고 한탄하면서 이번 생은 망했느니 뭐 이런 비관을 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사주 내에 있는 내 재물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앞서 말씀드린 사주 원국의 재물의 크기에 따라서 조건이 좀 유리하다는 것일 뿐 재물의 많고 적음은 대개 이 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사주가 아무리 신왕재왕해서 재물의 그릇의 크기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재물의 크기가 크다는 것이지 정작 운에서 이 재물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재물 그릇이 아무리 커도 그 재물 그릇을 충분히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이어져서 그러면 운에서 재물운이 온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것도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가야겠습니다. 재물운이라는 것은 내 사주에 어떤 성분이 있고 그 성분에 맞는 어떤 운이 올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선 내 사주에 정제나 편제가 있을 때 운에서 식신이나 상관운이 올 때 재물운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내 사주에 재성이 있다는 것은 내 집 앞마당에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석유를 누군가가 파서 땅을 파고 끌어올려서 정제하고 팔아야 내가 돈이 되는 것인데 이때 그 땅을 파고 석유를 끌어올려서 정제하고 파는 것이 바로 이 식신과 상관이 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내 사주에 식신과 상관이 있는데 운에서 재운이 오면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세요? 제 이야기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재물그릇이라는 것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서 그 재물그릇의 크기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내 사주의 재물그릇이 크다고 하더라도 또는 내 재물그릇의 크기가 작다고 하더라도 운에서 얼마나 받쳐주는지 또 내가 그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돕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힘겹더라도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늘도 도와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